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모르는 대출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 독촉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4건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게 누구인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결혼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서연은 30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3살 위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강혜숙이 살갑게 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자주 불렀고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서연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보험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고. 좋은 상품이 있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서연은 아무 생각 없이 신분증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돌려줬습니다. 그때 보험증권도 함께 줬습니다. 서연은 서랍에 넣어두고 잊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직장을 다니며 살림을 했습니다. 민주는 다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이 왔고 명절에 얼굴을 봤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대출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박서연 씨 명의 대출 연체가 됐다고. 이달 안에 상환이 안 되면 신용에 영향이 간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실행된 대출이 맞다고. 본인 명의 신분증으로 진행됐다고. 전화를 끊고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대출 내역이 4건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 것들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치니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그 화면을 보며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 달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보험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돌려줬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증권을 찾았습니다.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가입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신분증을 맡긴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신분증이 사흘 동안 시어머니 손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하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다가 그 화면을 봤습니다.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주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나봐. 내가 몰랐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굳었던 그 표정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먼저 금융감독원에 연락했습니다. 본인 명의 금융거래 전체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대출 4건 외에도 카드 2장이 더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대출과 카드 2장. 시어머니가 신분증 하나로 이 모든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서연 이름으로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내역을 프린트했습니다.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다음날 점심시간에 했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프린트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피해 금액이 크고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서연은 물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되는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신분증으로 대출받은 거 정말 몰랐냐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을 줄 몰랐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서연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울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아들한테는 말 못하고 그냥 했다고. 금방 갚으려 했는데 못 갚았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 집안일이 밖으로 나가면 서로 힘들다고. 자기가 갚겠다고. 서연은 잠깐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집으로 오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준이 시어머니한테 서연이 신용조회한 것을 알렸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서연은 알았습니다. 민준은 서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든 뒤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신용조회한 날 민준이 시어머니한테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대출 발견했어. 어떻게 해? 그리고 시어머니 답장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서연은 그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알렸습니다.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3년을 되짚었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갔을 때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결혼 첫 해의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결혼 첫 달이었습니다.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찍어둔 이미지 파일이었습니다. 서연 신분증 앞면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파일 날짜를 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신분증을 맡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찍었습니다. 서연은 그 파일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서연 신분증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캡처했습니다. 날짜가 찍힌 상태로. 그리고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가 생겼다고. 내일 다시 갈 수 있냐고.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옆에서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거기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서연을 찾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 잤냐고? 서연은 잠이 안 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내가 잘 해결할게. 걱정 말라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민준을 봤습니다. 해결할게. 누구를 위한 해결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신분증 사진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도 공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강혜숙과 김민준 2명이었습니다. 민준을 공범으로 넣는 것에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진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가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후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서연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갚겠다고 했는데. 왜 경찰까지 갔냐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끼리 해결. 이 사람이 말하는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4천만 원이 대출됐는데 가족끼리 해결이 뭐냐고.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수한 거라고. 당신도 알잖냐고. 서연은 말했습니다. 실수라면 당신이 내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넘긴 것도 실수냐고. 민준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대출 발견했어 어떻게 해. 그 카톡도 실수냐고.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걱정이 돼서 한 거라고.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 서연이 말했습니다. 위자료, 시어머니 대출 피해 금액 전액 배상,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어떤 합의도 조용히 하지 않겠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다고. 서연은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공범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이혼 소송까지 겹치면 얼마나 나오는지.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큰 아주버니를 통해서였습니다. 며느리 좀 만나자고. 가족이 다 모이겠다고. 서연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큰 아주버니 부부, 시누이, 민준도 있었습니다. 서연 혼자였습니다. 큰 아주버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는데 가족끼리 합의로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대출 발견했어. 어떻게 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시댁 식구들이 그 화면을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공범으로 고소됐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큰 아주버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금을 더 드릴 수 있다고. 서연은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 조건은 피해 금액 전액 배상과 별도 합의금이라고. 이혼 위자료는 별개라고.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위자료까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공범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서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이자 내셨잖아요. 3년 동안.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다는 거 안다고. 그런데 어머니까지 고소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서연은 잠깐 민준을 봤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어떤 결혼이었는지, 시어머니가 살갑게 군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 언제였는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생각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에서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이 진행하겠다고. 시어머니 쪽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대출 피해 금액 4천만 원 전액과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합의금을 3천으로 올렸습니다. 그쪽에서 이틀 만에 3천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피해 금액 4천만 원 전액 배상과 합의금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2달이 걸렸습니다. 민준이 처음엔 위자료를 줄이려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파일과 카카오톡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연 쪽에 유리한 판결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치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은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사 합의가 됐지만 별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명의도용 사기는 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국가가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과 기록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그 판결 소식을 변호사한테 문자로 받았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은 정리했습니다. 살림을 나눴습니다. 서연이 먼저 나왔습니다. 새 집은 회사 근처였습니다. 이사 첫날 짐을 정리하면서 서연은 보험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준 보험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도 해지했습니다. 결혼 첫 달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찍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살갑게 굴었습니다. 명절에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들어왔습니다. 억울한 것보다 돌려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이직 준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회사 근처로 직장을 옮겼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찾았습니다.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혼 후 민준이 시어머니 합의금 일부를 내주면서 가진 돈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재판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직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새 직장 첫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이 선택한 곳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